2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까지 한 고유정.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해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조두순의 출소 후를 예측해 봅니다. 2019년 미스트롯, 2020년 미스터트롯의 주인공 송가인, 임영웅. 단숨에 대한민국 톱스타 자리를 거머쥔 이 둘의 사주에 있는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별들의 뒷담화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때 그 상황을 리얼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대신들과 함께하는 신개념 토크쇼 신기루 프로쇼의 김영희. 손원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네.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신기루 프로쇼는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 사실 저희가 뉴스로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할 때 보면은 뭔가 좀 그 사건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 사건 뒤에 뭔가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을 때 사건이 끝나버려요. 맞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는데 손원수 씨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런 사건 사고를 굉장히 좋아해요. 관심 있어하고. 그래서 그 사건은 누가 저질렀으며 누가 중심에 있으며 이런 것들을 캐내기 위해서 네이버라든지 구글 이런 거 막 파헤칩니다. 근데 안 나와. 아니 근데 시간이 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뭐 그거를 왜? 많기도 하죠. 집에서 예, 남의 많기도 사건 하고 사고를- 굉장히 그런 거에 관심이 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캐내려고 해도 사실 웬만하면 구글에서 다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구글에 안 나올 정도 이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깝깝한 뭐가 예, 있는 예. 거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신들 네 분을 모셨어요. 예. 이분들이 마치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야말로 신기로 푸는 거잖아요. 그렇지, 궁금증을 싹 다 풀어줄 네. 겁니다. 지금 아까부터 느꼈지만 네. 이 아우라가.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안산 해월당님. 네, 안녕하세요. 안산의 해월동 화련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안산에 지금 계시는 예, 거예요? 예. 오, 안산. 안산에서 쭉 계신 거예요? 아니요, 안산에 올라온 지는 한 12년 정도 됐어요. 네. 그전에는 어디? 대전에서 하고 있었고, 예, 거기서 내림받아서 올라왔습니다. 내림받아서 안산에서 터를 네, 안산 아시죠? 안산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께서 네, 많은데 맞아요. 거기서 다녀는 뭐. 탑 중에 탑? 좋아요. 오늘은 탑탑탑탑 네. 함께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다뤄볼 사건은요, 사실 전 국민을 아주 분노케 했던 사건입니다. 전 남편을 네. 잔인하게 살인하고 현재까지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입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덜덜 예전에는 이제 흉악범들이 다 남자들이었으니까 여성분들이 겁을 먹었다면 이 사건 이후로 남자들이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치, 집안에서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너무 그런 무섭지. 사건이지. 예. 소름 돋는 사건, 우리 예. 고유정 사건. 심지어 남편도 모자라서 그 의붓 아들도 살해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소문이 있죠. 무성하고 있습니다. 이 고유정 과연 어떤 여성이길래 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는지. 네. 사주가 1982년 12월 20일입니다. 이 고유정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질렀을지가 궁금한데, 사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사주상에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 혹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상이 있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도리총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더 보태자면 이분은 흉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흉살들이 안 좋은 해운년에 같이 복합이 돼버리면 그게 이제 이분 자체는 형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형살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형살이 없었고. 뭐예요, 형살? 형살. 형을 사는 살을. 예. 그 형살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그 해운년에 더 안 좋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 자체는 진실이 없어요, 삶에.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피해 망상증이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이 피해 망상증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자기 틀에다가 지어놓고 그 틀에 조금만 어긋나도 자기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다들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예. 저는 아까 안산 해월당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 보태자면 어찌됐든 간에 이 살아왔던 환경의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좀 네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진짜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네. 고유정 씨가 네.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어. 이혼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핑계 아닙니까? 핑계거든요. 핑계죠. 네. 혹시 이런 어떤 뭐 이혼의 어떤 가정에서 자란 어떤 환경이 제가 볼 때는 고유정 씨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면
어렸을 때 그런 형성도 되지만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세상을 꿈꿨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 루얼 선생님 말대로 자기 시나리오에 벗어나면 가차 없어요. 굉장히 냉정하다는 거죠. 네. 그게 누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어느 순간 10대 때부터 진실이 없어졌어요.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자기만의 틀에서 그거를 벗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인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어찌됐든 노력으로 이기느냐 그렇게 사느냐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남편과의 사이가 좋으면 의붓아들도 너무 예뻐 보이고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쇼윈도 부부로 보였고 그냥 완벽한 자기만이 꿈꾸는 완벽한 부부. 근데 이 의붓 아이는 자기가 계획된 아이가 아니잖아요.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도 아니고 그치. 눈에 가시였던 거죠. 자기 시나리오에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깝다 진짜. 그러면 첫 번째 남편 살해 동기를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살해 동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인데 뭔데? 이게 이제 그 스킨십 이제 성추행을 이제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전 남편이. 전 남편이 고유정 고유정 씨를. 씨. 그게 불쾌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과의 사이가 정말 안 좋았나 봐요. 어땠을까요? 이 사이가? 제가 봤을 때는 신적으로 이렇게 신점을 봤을 때는 전 남편도 사랑하지 않았, 지금 현 남편이죠. 네. 현 남편도 사랑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만의 그림, 자기만의 세상 거기에 짜 맞춰진 것 뿐이에요. 다 그냥 말들인 거잖아요. 말. 예. 근데 의붓아들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신하들이 그 자리를 차지를 했어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남들 보는 눈 앞에서는 자기는 철두철미한 부모야. 계획하에. 그리고 철두철미한 사랑받는 아내야. 다정한 아내야. 하지만 내면으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안 좋아 보인 걸로 보이고요. 그냥 겉으로 우리가 말하는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다는 거에 막 노래를 그 전 남편이? 네, 그게 난 사실 막 그걸 못 봤어요. 생각이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할 다시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많이 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어떠한 변명을 하도 이게 살인인데 이게 통하냐고요. 이게. 사실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아직까지 사고 있는 이유는 이 재판에 갔을 때도 고유정이 아까 말했듯이 뭐 네네. 성추행이다 뭐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계속 늘어나서 아 그래요? 그 뉴스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이 다 피곤하고 너무나 정신적으로 많이 화가 나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고유정 사건 다뤄봤는데 네. 이게 할수록 너무 열이 차네요,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니까 재밌어. 되게 너무 재밌네. 재밌어. 이 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까지 한 고유정.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해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조두순의 출소 후를 예측해 봅니다. 2019년 미스트롯, 2020년 미스터트롯의 주인공 송가인, 임영웅. 단숨에 대한민국 톱스타 자리를 거머쥔 이 둘의 사주에 있는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별들의 뒷담화에서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고유정 사건을 이제 봤는데요. 이 고유정 사건은 일도 아닙니다. 나 안 할래 그럼 더 안 할래. 잠깐만. 다음 사건 더 안 할래. 잠깐만. 이 사건은 정말 이거는 전 국민을 공분에 사게 만들었다. 일명 조두순 사건. 8살 난 아이를 그 당시에. 진짜 예? 정말 쓰레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짓을 했다는 게. 네. 그 조두순이가 이제 12월에 출소를 합니다. 그것조차도 말도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 12년 받은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게 뭐 감형. 구치감경?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게 감형이 된 건데 이 조두순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특히 모두가 우리 안산 해월당님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안산으로 간대요. 저 이거 찍고 그냥 안산합니다 지금. 지금 안산 시민 여러분들 떠난다고 지금 난리 나고 지금 뭐 어떤 사람들 아까
SNS에 이제 네. 격투기나 뭐 합기도 이 유단자들을 네. 합법적으로 모으고 있더라고. 6명, 7명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이 정도예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 지금 조두순의 현재 상황, 네. 사주의 흐름을 사주 어떻게 돼요? 1952년 음력 네. 8월 30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 뉴스에서도 접하고 네. 그리고 이분의 사주를 딱 봤을 때 보복 심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 있어요 분노, 보복 네. 심리가. 그리고 그거를 꼭 피해자한테 보복 심리가 아닌 세상에 대한 보복 심리라고 사회. 하죠. 사회에 대한 보복 심리. 그리고 분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나도 진짜 싸움 좀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할 줄 알잖아요. 오늘 알았네. 아니 좀 할 줄 안다면. 안다면? 리프? 저도 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화가 납니다. 우리도 다 뭐 네. 성적인 본능이 다 성인이니까 아, 다 있고 있죠. 한데 이성이라는 게 지배를 네. 하다 보니 네. 조절을 하고 뭐 그게 다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맞습니다. 건데 그걸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거는 짐승인 거죠. 예. 이성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아 근데 사실 모두가 이 출소 소식에 불안을 떨고 있는데 네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재범 확률이 높다는 보도도 나오고 맞아 맞아. 특히 성적인 부분과 그 음. 마약 같은 부분은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심리 상담사가 음. 계속해서 만나서 이제 심리 상담을 했는데 제발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도 출소를 하는 거고 심지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갈 거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범 확률이 야, 선생님들 눈에는 어떨까? 있으신가? 출소를 해서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치밀한 계획을 세울 걸로 보여지고 내년에 신축년에 또 사주 자체에 사자가 왔다 갔다 해요. 사자라면 저승사자. 예, 그렇죠. 그 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들이 활개를 치는 해운년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여져서 내년 여름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 때쯤부터는 그 범죄에 다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충격적인 얘기인데. 네. 근데 이 조두순이 음. 어이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한 게 뭔데요? 아직도 그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참 정말 참.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얼마나 이 부부 합이 좋으면 저도 선생님들 말과 일치되는데요. 무서워서예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사 보면 부인의 인터뷰는 안 들어왔어요. 조두순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둘 다 또라이 아니야? 맞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인 눈으로 봤을 봤을 때는. 때는. 하지만 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부인도 피해자라는 거죠. 그치. 그렇지. 아, 야, 그거 생각해봐요. 그거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그 주변에 그 아니야, 진짜. 눈총이면 이런 거 다 보게 같이 받게 될 것이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근데 되나. 저는 오히려 또 부인분이 어디 가지 않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선에서 그분은 안전하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우리의 눈이 다 있잖아요. 전 국민의 눈이 그 와이프에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일 안전한 지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떠나야 남편 돼. 옆이. 이거 떠나야 돼. 배우자 운도 혹시 그 와이프의 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많이 흔들리는 걸로 보여져요. 예, 내년 내후년에는. 이게 감정을 섞어서 진행하면 안 되는데 네, 이 들어가요. 조두순 사건만큼은 진짜 감정이 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또 앞서 이제 고유정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된 어떤 뭐 특징들이 있는 건지. 그치. 예. 있지 않을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건지. 공통된 특. 예, 제가 봤을 때도 선생님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뭐 고신살, 백호살, 팥살, 뭐 형살 다 갖고 있어요. 거기다 귀문살이라는 걸 또 다 갖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귀문살? 귀신이 넘나드는 살이라고 하죠. 아. 그러니 조상을 가장한 객기가 씌여 있는 형국이에요. 2명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모든 사주를 같이 일맥상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도 갖고 있다는 거.